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지방직 공무원 시험 9급 시험이 있었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치르느라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다 힘드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기하고 복습하면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가직 다시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칭찬드려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총평하면요. 2019년과 2020년 지방직 9급 시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다라고 이렇게 평이 있었고요. 크게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 지문의 길이도 전년도랑 비교해서 2달만큼 길었던 반 페이지가량 했던 내용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이한 난이도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출 포인트, 기존에 이미 출제되었던 포인트들이 변형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 변형 문제 풀이 꾸준히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95점, 100점까지 맞은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문학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의 출제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문법규범은 2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요새는 문법규범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무려 4문제란 말이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 큰 점수를 할당받고 있기 때문에 문법규범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독해 문학이 엄청 중요해졌죠. 독해가 무려 1문제, 문학도 1문제. 1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출제 범위, 출제 비중에 따라서는 엄청 큰 겁니다. 무려 9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의 시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독해랑 문학 문제에 강세를 보이고요. 이 경향은 국가직 까지 9급, 7급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 한자 2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국가직도 마찬가지, 지방직도 마찬가지. 어휘 한자가 2문제고요. 한자 성어는 무조건 1문제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자 성어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전인수 여러분 다 아는 한자 성어였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부터 꾸준히 올해 시험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보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출 한자 성어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항상 아는 것은 시험장에서 떨리니까 이렇게 가위표 딱 해놓고 진행하셔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역전, 앞, 요 단어 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중복, 의미가 중복되어 있는 중의적인 문장을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실전 모의고사 때 뭐 했냐면 회의를 품다라고 했어요. 회의를 품다. 그래서 품다와 회가 품을 회자가 의미가 중복된다라는 비슷한 유형을 공부했었고요. 이러한 의미의 중복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바로 4번이었죠. 그는 얘가 발을 뿐더러 묻혀 이렇게 2가지가 밑줄이 2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 을더러 뿐더러에서 뭐뭐 뿐더러 을뿐더러죠. 밑줄이 을뿐더러까지 가 있어야 돼요. 을뿐더러. 그래서 뿐더러. 그 다음에 묻혀. 이렇게 2가지인데 뜻이 아예 다릅니다. 뿐더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다, 다른 게 더 있다라는 얘기고 무척의 의미는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가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1, 2, 3번의 경우에는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1번에 형부터 먼저에서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고요. 먼저도 시작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미상 중복이 되어 있고요. 오로지라는 의미는 오직 한 곳으로라는 의미고요. 빵만, only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빵만, 너만 볼 거야, 나만 바라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로지 어떤 것에 한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죠. 발언자마다 각각 해서 낱낱이 모두, 그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이런 의미로 중의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가입표할 필요 없죠?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직 대비로 했었는데 그때 요거 그대로 짚어드렸어요. 이거 뭐예요? 공선성의 원리죠. 공선성의 원리. 2017년부터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이 매번 틀려요. 모의고사 때 비슷하게 출제를 해도 매번 틀리기 때문에 매달 제가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친 학생들은 아주 잘하셨다. 출제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김대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뭐래요? 늦으면 돼!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라고 해요. 그러면은 김대리, 늦은 김대리, 직각한 김대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결 편안해져.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표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손성의 원리를 그대로 무슨 경률, 어려운 경률의 표시를 기억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경률을 기억 못했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1번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동의의 경률이라고 보고요. 3번에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관용의 경률 이렇게 하고요. 4번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최소화, 칭찬 최대화는 찬동의 경률 이럽니다. 이번 해설 강의 들으면서 당연히 업로드되어 있는 해설 형평 및 해설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해설 자료 보시면 제가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표로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바로 요령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문문으로 무엇을 부탁할 때 요령의 경률이라고 해요. 죄송하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요령의 경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령의 경률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을 적게 한다라고 봤다면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화자로 하여금 부담을 껴안는 관점이 바로 관용의 경률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관용의 경률은 화자의 관점에서 자신한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니까 반드시 해설지의 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를 자신에 대한 부담을 팍팍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뭘 넣냐면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아니면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갈 때 바로 3번의 관용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찬동의 경률,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게 바로 칭찬극대와 찬동의 경률이고요. 겸양의 경률은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칭찬받으면 뭐라 그래? 너 참 잘했다, 멋있다 그러면 내가 좀 잘났지 이러면 재수없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배우죠. 그게 바로 겸양의 경률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의의 경률은 요거예요. 차이점을 최소화. 너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영화도 좋지. 근데 오늘 나 뮤지컬 표 있는데 오늘까지다?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럼 오늘 뮤지컬 보고 다음에 영화 보자. 이렇게 의견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거를 동의의 경률 1번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요. 그 다음 3번. 요거는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게임 중독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해결. 요거랑 전혀 관련 없는 건 바로 1번이었죠. 국내 게임 업체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그래서 문자 대량 발송.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중독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한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두 번째,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대요.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맺혀진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에요. 요거는 완전 기출이에요, 여러분. 기출에 무수히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요거 틀린 학생들은 당장 기출문제집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 아이고, 1번이 정답이죠? 제가 PPT를 자꾸 돌립니다. 자, 1번 정답입니다. 요거는 뭐 구별하라는 거예요? 노라고랑 느라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글자 차이는 노냐, 느냐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노라고는 뭐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요.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야. 의도나 목적. 근데 느라고가 가면 뭐가 되냐면 목적이나 원인이 됩니다. 원인.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원인이죠.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결제.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결제. 어이 결제가 있고요. 그 다음 아이 결제가 있죠. 요것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요 어이 결제는 경제와 관련된 거죠. 경제. 그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뭐 어떤 거래를 끝맺는 거, 경제랑 관련된 거, 이런 경우에는 어이제를 쓰는 거고요. 이 아이제는 내 상관이,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되시면 위에 상사들이 있겠죠. 별로 보기 싫은 상사들. 그래서 위에 상사들이 내가 이렇게 보고서 가져가면 거기다가 결제해 주거나 승인해 주거나 인가해 주는 거를 아이 결제를 씁니다. 그죠? 이걸 근데 이렇게 멋있게 설명 안 하고 수업 중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 요거는 돈에 관련된 거죠. 제가 그 돈 안 떴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그 돈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맨날 보고서를 내는데 자꾸 빠꾸를 주면서 다시 써라고 하니까 이 뭐 없는 자식, 재수 없는 상사, 이렇게 됩니다. 재수 없는 상사. 그래가지고 요거는 결제, 요거는 결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제, 그래서 어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너무 쉽다. 저만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 한 10개는 있어요. 매 연도에 있었어요. 걷잡아도냐, 걷잡다, 디귿 받침이냐, 아니면 티읕 받침이냐, 두 가지 차이예요. 받침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아웃사이드, 서피스, 그쵸? 겉포면,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한다. 이 겉에 자가 있으면, 겉만 보고,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디귿자 받침이 있으면 걷어잡다, 거두어 잡다. 한쪽으로 흘러가는 형세를 붙들어 잡다. 이런 얘기예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렇게 쓰죠, 우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산을 대충 겉만 잡아서 겉으로 보고 대충 헤아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티읕자 받침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름하다. 요것도 여러분 구별하는 법 다 배웠을 겁니다. 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름 다 명사형이잖아요, 모양이. 요거는 갈다에서 왔어요. 기저귀를 갈다, 물건을 갈다, 배터리를 갈다, 그죠? 교체하다, 대신하다의 갈다에서 왔고요. 요거는 가르다에서 왔어요. 편을 가르다, 승부를 가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에서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대신하다라고 하면 가름을 써야 되고, 승부를 나누거나 쪼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가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원을 하는 것으로서 이 치사를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름이 아니라 갈음합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였죠.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다음 시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꼭 시 아닌 것처럼 생겼죠. 산문처럼 생겼지만 시예요. 한민복의 그 샘이라는 시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의 작은 샘의 물을 내 집이 골고루 서로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어요. 1번을 보시면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맞게 되겠죠. 두 번째,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과거 시제 얼른 찾으면 돼요. 과거 시제는 뭐예요? 아시나, 어시나, 엿을 찾으면 되겠죠.
길이 있었지요. 길이 없습니다. 먹었지요. 이미 여기서 과거 시제 드러난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잘못된 거죠.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요게 이제 잘못된 선인데 공감각적 이미지 요거를 헷갈리시면 못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지방직대시 파이널 특강에서 짚어드린 부분입니다.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 해당하죠.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오감의 감각이 아니라 감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감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각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감각의 전이가 된다. 감각의 전이. 감각이 바뀐다.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감각의 전이 대표적인 거 무엇이냐? 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 뭐예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이렇게 시작되죠.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죠. 자 이래가지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이 공감각적 심상인데 금빛 게으른 울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구가. 이 경우에 감각의 전이라는 거는 어느 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냐면 우리 모두가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감각에서 이게 중요해요. 방향성 시인이 특별히 부여한 감각으로 가는 거를 공감각적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울었을 때 우리 시인이 아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이다? 바로 울음이다라는 거죠. 울음은 뭐야?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청각이에요. 청각. 그런데 들리는 소리를 이 어마어마한 정지용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금빛이다. 그 누렁, 그 황소의 어떤 게으른 뭐 하는 소리를 금빛으로 골든 금빛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 청각에서 시인이 특별히 부여한 감각은 뭐라고? 시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청각의 시각화.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청각에서 시인이 특별히 부여한 시각으로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감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미나리광에서는 미나리가 푸르다.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앞에는 푸르다. 시각적 심상 끝.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감자는 썩으니까 냄새나. 후각적 심상 끝. 이렇게 됐어요. 감각의 전이가 된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감각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4번 구어체다. 문어체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투 있죠. 구어체로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들었지요, 먹었지요, 볼 수도 했었고요. 우리가 평소 쓰는 말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 글에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장은 무엇이냐? 주장은 필자의 의견을 얘기해요. 필자의 의견. 필자의 의견이고 이 글은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도 되고요. 뭐 처음과 뭐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을 개조한대요. 아하, 동물들이 환경을 개조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처럼 환경에 대해 적극적이고요. 순응할 수만은 없다.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고 적극성을 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동물은 개조하고요.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도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순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필자의 의견, 전체적인 주장은 무엇이다? 정답 3번 이렇게 되죠.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편향한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7번.
밑줄친 부분에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 용언의 활용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준말이 모음어미랑 결합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지난 파이널 특강에 짚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죠. 옳지 않은 거 1번. 왜 그래요?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머물다가 돼요. 이러한 준말은 뭐랑 활용할 수 없다? 모음어미랑 활용할 수가 없다.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반항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 준말의 제한적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로 넣어드렸어요. 가지다, 갔다, 디디다, 딛다, 서두르다, 서들다, 머무르다, 머물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말은 모음어미랑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머물다에다 얻다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모음어미랑 활용할 수 없으니까 얘가 모음어미랑 활용을 한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르는 르불규칙이라서 리을 리을로 바뀌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머물렀다. 리을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머물었다가 아니라 머물렀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머무르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에 면서라는 자음어미가 결합한 거는 괜찮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이 서툰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투르다가 있고요. 이거의 준말인 서툴다가 있어요. 준말은 뭐랑 활용할 수 없다고요? 모음어미랑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은이랑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툴은 이런 표현은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음어미랑 결합할 수 없으니까 자음어미랑 그냥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은 앞에서 리을은 리을 탈락 규칙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투은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투름으로 서투르다라는 본딘말에 무로라고 해가지고 자음어미가 결합한 거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8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 가면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이랬죠. 이거 한자성어 다 우리 본 거야. 다 본 거. 기출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한자성어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출 한자성어만 해. 하루에 5개, 뭐 10개 이렇게. 선생님 기출에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건 복불복이야. 그죠? 하지만 기출에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뜬금없는 한자성어 말고 기출에 나오는 한자성어를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A사는 뭐냐면 원래 1등이었어. 얘가 1등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B사에게 1등 자리를 뺏겼어요.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뺏겼어. 겁나 억울해.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신제품으로 다시 업계 1위 자리를 탈환, 뺏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졌지만 다시 한번 노력해서 자기 자리를 뺏은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한자성어는 바로 2번. 권토중래가 됩니다. 딸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돌아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실패했으나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옴 이런 의미죠. 1번 토사구팽. 이거 뭐예요? 최근에 골든벨에 골든벨에 나왔더라고요. 토사구팽. 뭐예요? 사냥개를 잘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린다. 네, 세 번째, 수불석권. 여러분이 자세예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에 뭐예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열심히 읽는다. 이런 얘기죠. 4번, 아전인수. 맨날 나와요. 자기 논에 물대기.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다시 한번 주장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글에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죠. 짧기 때문에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만 보셔도 주장이 충분히 도출이 돼요. 예술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뭘까? 복제는 원본의 예술적 속성을 절대 느낄 수 없어. 짜가는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본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게 1문단에 나오다가 이 필자의 진짜 의견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요거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음이 중요해요.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잘못이다. 그럼 끝난 거죠. 아, 이 사람은 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제본도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나오죠. 복제본도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만 주장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주장은 뭐다?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되죠. 어디 있어요? 네, 4번 이렇게 되죠.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 미술진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요때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다 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다는 건 쓰레기, 무단, 투기. 그죠? 우리 단어 다 알아요. 한자를 모를 뿐이지 단어는 다 알아. 그래서 요거는 투기 맞아요. 투기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뭐가 맞는지 볼게요. 꿈을 버리다 라고 했을 때 꿈을 버리는 거. 내 꿈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포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게 아니고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포기이기 때문에 1번에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버려지는 반려견이라고 했어요. 이때 버려지는 반려견, 우리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버려진 동물들을 한자로 유기동물이라고 그러죠. 유기된 동물. 나쁘죠. 사람이 제일 나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나빠. 그 범죄 심리학자 하신 그 여자분, 요새 그 핫하신 그분 누구지? 단발머리에? 네, 그분이 그랬어요. 어디 나와가지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대요. 아주 자기는 그냥 항상 동물농장 같은 그 힐링되는 동물 프로그램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쵸. 아무튼 반려동물 버리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다. 어쨌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보호해야 돼요. 버려지는 반려견 어떻게 돼요? 유기되다, 유기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되다는 바로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한자가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습관을 버린다. 나의 고질된 이런 고질병적인 습관을 딱 끊어낸다라고 해서 근절하다, 근절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서 2번에 있는 단어가 4번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각각의 한자의 음과 후는 해설지에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다음 11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해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1번이 잘못됐다. 불필요한 이중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꼽고로 수정한다라는 게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꼽고를 넣으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요거를 꼽고로 고쳐봐요.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꼽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뭐가 되냐면 리셋 증후군이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리셋 증후군이란 아이가 말 꼽고 있어. 뭘 막 꼽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꼽다라는 동작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주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주어가 되려면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피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동접사 히가 들어가서 리셋 증후군이 하나의 유형으로 꽃피고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 의해서 꽃폈죠. 그죠? 꽃피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니은은 첫 번째 문장대로 옮긴다. 요것은 옳게 돼요. 니은 문장은 뭐냐면 리셋 증후군인 말이 언제 생겼고 언제 처음 쓰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의 문장은 리셋 증후군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 뒤에 오는 것보다는 첫 문장에 리셋 증후군은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이래요. 언제 생겨났냐면요. 요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쓰였대요. 그 다음에 리셋 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에 대해서 쭉 써주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 3번.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디귿은 칼로 무르자르스로 수정한다라고 했는데 맞게 돼요. 왜냐하면 이 디귿 앞을 보면요. 청소년들은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으면 막 관계를 쉽게 막 끊는데 너무 막 마구마구 그냥 쉽게 끊어낸다. 이런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몬다는 거는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난처한 절박한 경우로 밀어낸다는 뜻이라서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 되게 쉽게 끊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앞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해서 리을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옳게 되죠. 앞의 문장. 리셋 증후군은 판별도 어렵고 진단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원인 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가요.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의인화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전체 문학인데 공방전 배운 적이 있어요. 엽전을 사람처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저생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저생전. 가전체 문학 가짜 전기문이고요. 고려 말에 종이를 의인화해가지고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자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성은 저요. 이 저라는 한자가 종이의 재료인 당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은 저요. 이름은 백, 하얀 백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자, 무점이다. 아무 흠결이 없이 하얀 백지다. 이런 얘기죠. 회계사람 이런 얘기는 이제 의인화적인 표현이고요. 성질이 본질이 정결해서 무인, 싸움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문사, 여러분과 같이 글 쓰는 사람들, 그렇죠? 종이를 가까이 하는 사람과 더불어 논의는데 모학사가 그 벗이래요. 요게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어려운 한자 아니에요? 털 모자 모르는 분 없죠? 여러분 우리 모발 고민 엄청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털 모자. 털인데 학사님이셔. 무슨 말이에요? 붓이에요, 붓. 붓. 모학사. 그죠? 이 모학사가 이 종이의 벗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매양친하게 어울려서 그 얼굴에 점을 찌고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의인하고 있는 사물은 종이가 되죠. 그래서 4번 종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보도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입표하셨어야 되죠. 가입하셨어야 되겠고 기사별 마무리 표현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여당 야당에 대한 의견이라거나 아니면 되게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의견이 타당할 때가 있고 누구 편을 들기 어려워. 그러면 뭐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갑자기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오는 거는 매우 어색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옳죠. 소송 다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끝내면 괜찮고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아직 안 드러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쓰시고요. 연애 스캔들 우리 좋아하죠. 우리 좋아하는 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맨날 나오는 봉산탈춤이에요. 민속극. 봉산탈춤. 그리고 앞부분 외에 뒷부분은 맨날 나오던 부분이에요. 요 부분. 맨날. 그죠? 기출문제에 맨날 나오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독해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선지를 보면은 1번.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에게 야단 쳤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야단 어디 쳤어요? 야 이놈 뭐야? 이렇게 칩니다. 야 이놈 뭐야? 야단 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이 정도 가지고 야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나 큰 야단을 그동안 받았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야단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여러분이 만약에 떠들고 있다. 야 이놈들아 뭐해? 다 쫄죠. 선생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야단 친 거예요. 야단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이제 독해 문제였어요. 새님과 서방님이 부채랑 장죽을 들고 춤을 춰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이 두 사람, 이 두 개, 춤. 요 세 개가 드러나야 되는데 독해처럼 풀어야 돼요. 보시면 새님과 서방님 어딨냐? 여기 있어요. 춤을 추며 등장하는 삼형제. 그 중에서 새님과 서방님. 새님, 서방님. 뭐예요? 부채랑 장죽 들고 있어요. 그죠? 새님, 서방님, 부채, 장죽 들고 춤췄다. 맞게 돼요. 2번은 옳게 돼요. 3번이 잘못된 건데 이거 되게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내시다니.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드러났다. 그러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사설 늘어났는지. 사설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안일이라고 하면서 노래 부분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랬고 저랬고 이러면서 썰 푸는 거 사설이에요. 그런데 뭐가 포인트냐면 말뚝이가 여기서 엄청 썰을 풀어요. 사설은 맞아요. 근데 뭘 찾아야 돼요? 음악과 춤이 멈춘다. 이 부분을 찾으셨어야 돼요. 독해 문제였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풍자하는 게 아니라 음악과 춤이 멈춘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사설을 읊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4번.
도련님, 새님과 서방님을 얼굴을 부채로 때렸다. 세 가지 포인트 찾아야 되죠. 보시면 마지막에 도련님이에요. 형들의 면상을 쳤다. 맞아요? 근데 부채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부채 어디 있어요? 앞에 보시면 도련님이 나와요. 도련님은 부채만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밖에 때릴 수 없겠죠.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띄어쓰기 문제는 100%, 90% 이상 출제될 거라고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어요. 출제돼요. 국가직은요? 출제돼요. 그냥 외워. 그냥 띄어쓰기는 이거 틀린 학생들은 오늘 그냥 한 3시간 잡고 띄어쓰기를 또 마스터 하셔야 돼. 너무 중요해요. 자, 옳은 건 무엇이냐? 정답 2번. 쉽죠? 요거는 빠른 시일 내라고 해서 어떤 기간 내, 범위 내, 일정한 범위 안을 얘기할 때는 띄어쓰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1번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해도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아니기 때문에 띄어써 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손님 대접하는 데나 쓴다 라고 했을 때 이 대는 두 가지가 있죠. 우존명사 대가 있고요. 은대, 니은대 이러면서 어미의 일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의존명사는 반영어 뒤에 띄어쓰게 되어 있고 어미는 뭐예요? 어간 뒤에 붙여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의존명사와 어미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 무엇이냐? 의존명사는 의미상 것 또는 곧 또는 경우를 나타낸다. and 형식적으로 뭐다? 조사랑 결합한다. 요거랑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띄어쓰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 그릇은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에 쓴다라는 얘기고요. 대나 쓴다. 요게 이제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존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존 명사예요. 자, 그다음 4번. 이거 너무 쉽다. 이 밖에는 우리 띄어쓰기 배우자마자 첫날 공부하는 부분이죠. 밖에가 only 그것밖에는 그것 외에는 오직 그것뿐. 오직 그것뿐 onl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붙여 써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띄어쓰기였습니다. 자, 16번 가요. 다음 그룹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 제시문에 구석구석에 있는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았어야 돼요. 조금 까다로웠다 봅니다. 지문 길이도 굉장히 길었죠. 자, 1번 선지 보면은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어디에 있냐?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 이렇게 나와서 1번 선지는 옳게 되고요. 2번 항만 북쪽 제붕공장, 철도 건너 젖한장. 하나하나 찾았어야 돼요. 보시면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붕공장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철도 건너 젖한장을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참 내려가면 철도 건너 젖한장 찾았죠? 찾았어야 돼요. 시간 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잘못됐죠.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있는 없는 철조망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몸놀림이 제싼 아이들은 낮은 철조망을 깨금 발로 뛰어넘었다. 아이들이 넘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있느냐? 석탄은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 음식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간이 음식점 들어가니까 그날 노획량, 이렇게 획득한 석탄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바꿔주었어요.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었다. 이걸로 4번 선지가 옳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갑시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였죠. 두 번째 문단에 뭐 좀도둑, 몽둥이, 뭐 승리의 대가 뭐 이런 게 잔뜩 나오는데 강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의 뜻을, 이거의 의미를 풀어 쓰려면 첫 번째 문단을 봐야 돼요. 되게 특이한 문제였고 재밌는 문제였어요.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되게 당황스럽고 짜증났겠지만 풀이하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도둑, 몽둥이, 강도, 승리의 대가에 대한 거는 첫째 번째, 1번째 1문단에 있다 그랬죠?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소년이 사망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항상 그냥 매 겨울마다 있었던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원래 죽을 일이 아니에요. 잠깐 감기 기운 있다가 떨어지는 건데 이 바이러스가 좀 한 번도 있었지 않았던 특이한 모양의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게 그냥 독감 바이러스 쬐까만 놈 한 놈인데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면역계가 그냥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없애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몸에 요만한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 쬐만한 아이가. 근데 몸이 쟤 처음 보는 놈이야, 침입자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온갖 군데서 얘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려고 오발을 해가지고 원래 이만한 놈이었는데 이따만해진 거죠. 엄청나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치열하게 싸워서 바이러스가 이겨버렸어. 그래서 이 면역 체계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서 살아야 하는 이 숙주가 사망하는 결과. 그럼 숙주가 없으면 결국 바이러스도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도둑은 무엇이냐? 계절 독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얘를 때리는 거는 뭐야? 면역계의 과민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도둑이 강도로 돌변해서 막 같이 싸워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돌변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옳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승리의 대가는 비싸요. 뭐예요? 단순히 면역계를 없애는 것만 아니라 어린아이, 그죠? 숙주의 사망 플러스 자기 자신, 바이러스 그 자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갑시다. 다음 글에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했습니다. 전개 순서 문제 중요하죠. 항상 뭐부터 봐야 돼요? 선지부터 봅니다. 선지, 뭐 아니면 뭐, 기억 아니면 리을로 시작하더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막 내용을 급하게 읽지 마요. 선지에서 50% 해결해줬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기억. 항상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요? 글의 전개 순서는 하나의 완결된 글 또는 문단에 예쁘게 머리, 팔, 다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문장에 깔끔하고 명확한 문장이 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봐요.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보다 넘어섰다. 좋아. 깔끔하죠? 1700년대 미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돈 많았나 보다. 깔끔하게 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리을을 봐요. 리을 위기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 이 문장이 첫 문장으로 쓰였으면 저도 이 글이 읽기 싫을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문장으로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19세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죠. 기억 다음에 오는 거는 디귿 아니면 리을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뒤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꼬랑지 물고 가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억에서 뭐였어요?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보다 넘어섰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한번 살짝 보는 거죠. 디귿.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그 배경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대요. 아주 좋죠. 평균 소득이 높았고 그 배경은 이렇다.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럼 리을은 무엇이냐? 갑자기 경제 성장 이유를 막 얘기해 주고 있어.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쉬워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19번이에요.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추론하기 문제랑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는 살짝 달라요.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는 선지의 내용이 지문 곳곳에 콕콕 박혀 있어서 1:1 대응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추론하기는 선지의 내용을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한 번 이해한 다음에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 좀 더 까다로워요. 자, 1번 선지 보면은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2번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3번은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한다. 4번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 요 네 가지 선지예요. 요거를 지문에서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장에서 1번, 3번을 추론해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볼게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자기 생각이랑 일치하면 막 받아들여. 자기랑 안 맞아? 그럼 막 거부 반응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3번, 지지자들이란 단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나의 지지자들, 내 생각에 대한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신념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거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는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기랑 반대되는 당 후보는 모순점을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그냥 콕콕콕 짚는 거죠. 요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후보의 모순은 뭐예요? 난 반밖에 못 찾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치우치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 2번이라는 건 추론해낼 수 있죠.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같은 정보를 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못 찾고 싫어하는 사람은 다 찾아내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하지만 4번,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지문에서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약간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4번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추론해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맞고요. 4번이 추론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20번. 밑줄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의 주체, 이 단어는 또 뭐야?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 주체가 누구냐,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기업부터 비읍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 보셨어야 했어요. 이거는 동명왕신화, 다른 말로 주몽신화죠. 보시면 금화왕이 이상히 여겨서 유화라는 여자를 방 안에 가두어 뒀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몸을 막 피하니까 다시 쫓아왔대요. 방 안에 갇혀서 몸을 막 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기억은 행위의 주체가 유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왕이 그것을 버렸는데 아무도 먹지 않아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다. 버리도록 누구에게 시켜서 하게 했다. 누구예요? 이 행위를 하는, 시키는 주체는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의 주체는 왕이다. 금화왕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면 자, 따뜻한 곳에 놓았더니 한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와요. 알을 깨고 나온 애는 누구야? 행위의 주체 한 아이. 여기서 누구? 주몽. 이렇게 됩니다. 주몽.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나라의 풍속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주몽이지가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은 일반적인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진짜 리얼 주몽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활 잘 쏘는 주몽을 얘기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몽이라고 불렀어. 활 잘 쏘면 너도 주몽, 너도 주몽, 너도 주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몽, 동명이인신화의 주몽은 별도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 미음,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합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래서 났으니까.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없애는, 주몽을 없애버리는 행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대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소 또는 왕 또는 둘 다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주몽을 없애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다음 마지막에 비읍 보시면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이고 여유 있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만들었다. 누가? 우리의 주몽이 그러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같은 건 누구? 디귿과 비읍, 주몽이 되면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다 잘 푸셨죠? 1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서 김희진 기특한 국어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카페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지방직 후기 성적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 대박난 학생들은 일단 축하드려요. 합격을 축하드리고 만약에 조금 미흡했다 그러면 뭐 국가직 준비하시던가 내년에 한 번 더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훌훌 털어. 죄책감 같은 거 아까 카페 잠깐 확인했는데 자기가 아는 거 틀려가지고 너무 죄책감에 뭐 책이 손에 안 잡힌 됐어 다 갖다 버리시고 이제 끝났어. 과거를 되돌릴 수 없어. 우리 초등학생 시절 또는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첫사랑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그때로 못 돌아가요. 그건 그거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본 거 싹 다 접고 이렇게 복습하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자세 훌륭하고 앞으로 내년 시험 그리고 남은 시험 국가직 시험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심호흡하시고 당장 지금 뭐 해야 돼? 책 잡어. 고민하지 마시고 술 마시지 마시고 책 잡고 아무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눈과 머리는 회전을 하니까 공부하도록 하세요. 고생 많으셨고 다시 기운 착 내가지고 힘들지만 기운 착 내가지고 다시 달려봅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